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도시. 그러나 그 한켠엔 오늘의 도시를 만들어 온 역사가 숨어 있는 법입니다. 때론 고즈넉한 곳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 곁의 역사. 2016년 다시 쓰는 내 고장, 부산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가만 보면 부산은 참 다양한 얼굴을 가졌습니다. 부산 관광의 중심지로 떠오른 광안리 해수욕장을 비롯해 오늘날 관광도시 부산의 얼굴을 대표하기에 이곳 수영구만한 곳이 없는데요. 부산에서 두 번째로 긴 수영강 주변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곳이죠. 강변을 따라 들어선 최첨단 빌딩 사이로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이 더없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수영구는 또한 부산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느 곳보다 서민의 전통 문화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고장인데요. 그래서 동네와 자주 비교되기도 합니다. 동네는 그 행정 중심의 그 업성으로서의 그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수영은 군사 기지가 되겠습니다. 수영은 여기 수영강과 그 광안리 앞바다 그쪽에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그 왜구들의 침입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수호하는 수군들이 여기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를 다스리는 좌수사가 있던 곳입니다. 왜구의 침입으로 보면 그네들이 가장 먼저 침입하고 또 한양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포 지역을 지키는 것이 곧 이제 우리 조선을 막는, 조선의 일본으로부터 침입을 막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 요충지입니다. 정치적 요충지, 그런 게 될 수 있겠습니다. 경상 좌수영을 그린 옛 지도를 보면 수영의 활발한 기운이 잘 나타나는데요. 사대문을 지닌 수영성곽의 위세가 등등하며 수영강의 입구에는 여러 군함들이 정박된 큰 선창이 설치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영은 조선시대 관청의 이름이 그대로 지명이 된 건데요. 임진왜란을 혹독히 겪은 조선 정부가 왜구로부터 해안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 요충지를 수영으로 지정하여 수사를 파견했던 것입니다. 이곳의 수사는 낙동강 동쪽에서 경주까지의 바다를 관할하는 최고 지휘관으로서 부산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배를 만들고 무기를 제조하며 수군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는 수영사적공원. 성은 사라졌지만 관련 유적이 과거를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목숨 바쳐 싸운 이들의 위패를 모신 25의용단. 말 그대로 25분의 넋을 기리는 곳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맹세했다고 전해집니다. 싸우면 이겨서 살 것이요, 싸우지 않으면 망하리로다. 나라의 존망이 경각에 있거늘 어찌 삶을 구하여 사냐로 달아날 것인가. 단 한 번의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하리라. 지금도 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만 같습니다.
1992년도에 여기를 지키던 좌수사가 박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너무나 많은 숫자의 왜구가 오는 바람에 도망을 갑니다. 도저히 난 이 싸움에서 지겠다 하고. 그 좌수사 여기를 이끄는 가장 수장이 도망간 상태에서 여기에 남아있던 수군들 중에서도 계급이 높은 분들이 아니고요. 아주 그 낮은 경로군부터 노젓는 분부터 시작해서 성민들, 이곳에 살던 성민들이 우리라도 지켜야 된다 여기를. 그분들이 이제 7년 동안 싸움을 하다가 다 돌아가시죠. 다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철종 때 저쪽에 보이는 비석을 세웁니다. 의용제인비라고 해서 비석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각각 25용단을 차단해서 그분들의 비석을 하나하나를 다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그 의용이란 간판을 그 사람들의 각 집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분들의 그 군역을 면해주고 또 주변에서 본받게 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엔 이름 한번 불리지 못했던 그들이었지만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너무도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영사적공원 안에는 수영 사람들의 혼이 담겨있는 의미 있는 역사 공간들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안용복 장군 사당입니다. 안용복 장군은 조선 숙종 때 좌수영 수군의 노젓는 병사에 속해 있던 군졸이었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를 침략한 외인들을 몰아내고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당시 막부로부터 일본인의 울릉도와 독도 해역 어업 행위를 영구히 금지한다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즉,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약받고 돌아온 안용복 장군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수영사적공원 남문에 있는 하마비. 말에서 내리란 뜻의 하마비는 보통 궁궐과 종묘, 향교, 서원 등지에 세웠다고 하는데요. 하마비는 주로 남문에 세우지만 수영성의 하마비는 동문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동문이 바다의 전선을 지키는 중요한 문이었기 때문인데요. 남문을 지키는 두 마리의 개, 박견. 한쪽은 웃고 있고 한쪽은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데 성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반기는 한편 외구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한 뜻이기도 합니다. 하마비는 그게 이제 적혀있는 하마비는 수령이야 개 하마비라고 적혔습니다. 수령이라 하면 여기는 좌수사가 이제 수령이겠죠. 좌수사 위에는 전부 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와라는 뜻인데 그 하마비의 중요한 건 크기입니다. 그 하마비의 크기가 부산에 남아있는 4개의 하마비가 있어요. 뭐 범어사도 있고 동네 한교에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뿐 아니라 전국에서 한 2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하마비는 그냥 화강한 바위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를 작게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그건 아마도 정산품에 불과한 좌수사의 그런 그 여기가 정말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 여기가 정말 막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마비를 크게 하지 않았나 하고, 그래서 하마비의 크기, 그 다음에 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비가 되겠습니다. 선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지금은 지역의 민속문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973년 개관한 수영민속예술관. 그 앞에 야외 놀이마당에선 햇살 좋은 날이면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수영 야류와 지신받기 같은 전통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만의 멸치잡이 후리소리를 연이화한 좌수영 어박놀이, 그리고 모신기 노래, 김매기 놀이 등 고된 농사일을 하며 부르던 노래와 춤을 표현한 수영 농청놀이 등
수영 지역의 전통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수영 야류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엔 일본군에 의해 금지되었다가 해방 후 첫 공연을 시작으로 지금껏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춤, 덧배기 춤. 영남지방의 제일 중요한 춤이 덧배기 춤입니다. 국거리 장단에서 추는 춤인데 덧배기 춤이라는 타지방에서 없고 영남지방에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수영 덧배기 춤은 바다 지방 사람들의 어떤 간결함, 화끈함, 거기다가 타지방에서는 별로 없는 영노는 잡아먹어버립니다. 간단하게 다른 데는 화해하고 잘못했다 화해하고 빌고 가는데 여기서는 바다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니는 안 되겠다 가자 이래 딱 잡아먹고 가는 수영의 어떤 바다 지방의 해변가 지방의 어떤 수영 구민들의 어떤 뜻하고 딱 닮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니까 간결하고 간단하면서 건강한 춤을 추고 그리고 생활에 늘 밀착되어 있고 그리고 대사도 길지 않고 간단하게 꺼내서 하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나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달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영 야류는 전국의 13개 탈춤 가운데 가장 보존이 잘 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데요. 무형문화재는 몸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춤 사이는 물론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이는 물품 또한 옛것을 고집하고 있는 건 바로 전통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 때문이 아닐까요? 정초의 각 집을 돌며 마을의 안녕과 복을 빌어주는 수영 지신밥기. 이는 수영 야류의 사전 준비 과정 성격을 띠는데요. 70년이 넘도록 일을 해온 우리 시대의 예인이 있습니다. 농사 같은 기고 그런 그 잘대구로 하는 그런 자 말하자면은 뭐 잘되게 해달라 하는 비는 정신. 뭐 쉽게 말하자면은 자기 잡신을 다 보내고 우리 조상만 깨끗하게 모신다는 이런 의미하에서 이런 말하자면 지신발기라 하는 이런 놀이도 생겼다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생기는가는 상상하기 어렵고 막 옛날이다 이런 생각 말을 하고 우리는 내가 한 10살쯤 이럴 때에 이 지신발기 하는 걸 보고 우리는 하기는 못했지만 보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그런 걸 못했고 애적시 때 그래서 못했고 해방 후에 45년 해방된 그 해부터 48년 9년 50년대 됐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지신발기 다시 찾아가 할 때는 나이도 이제 내가 이제 한창 그때 이제 할 때가 됐고 나이 그 뭐 25, 한 30대가 되니까 우리도 이제 하기가 되는데 93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명당은 조명당이요 하늘이 생겼다 갑자면 땅 생겼다 얼정년 갑자 얼죽이 합방서 현재 세상이 생겼구나 하늘에는 북한이 생겨 땅에는 이집 성주 본인이 얻으며요 입에 막히나 그 땅 막중에 벌 많아서
뭐 앞으로 또 귀진갈 길을 영위해 나오는 데는 옛날에 것도 있어야 되겠다. 지금 흥이 나게끔 젊은 사람 하는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흥이 나야 좀, 흥 있는 대로 해야 좀 되겠고, 그러니까 그 반말도 그래봤자 해 나가는 게 더 좋겠나 싶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구 남천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이곳의 공식 명칭은 부산시 열린 행사장입니다. 그전만 해도 대통령 별장으로 쓰이던 이곳은 현재 부산시장 사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몇 해 전 민간에 개방되어 시민들의 쉼터로 거듭났는데요. 작은 공원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예쁘고 정갈한 데다가 관리가 잘 되어 평화로운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 또한 일품입니다. 여기를 나와 언덕을 내려가면 남치이 인문학거리에 닿게 되는데요. 남치이는 옛사람들이 남천동을 가리켜 부르던 말. 이곳엔 김소월, 안도연 등 유명 시인들의 시들이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짧은 골목길에 불과하지만 우거진 나무들이 일상 속 작은 기쁨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그 거리의 끝,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주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연과 어린이들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3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잠깐 회의, 한 몇 개 정도만 회의를 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근데 되도록이면 쓰는 게 좋아요. 쓰는 게 좋겠지. 쓰는 게 좋겠지. 공감과 감. 어렵게만 느껴지는 인문학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문화공간인데요. 지역민들의 참여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도심이 가지고 있는 골목이 가지고 있는 정을 그대로 흘려내는 이러한 어떤 자잘한 정이 있는 동네가 수영구인 것 같아요. 새로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원래 있는 것, 톡 뭉쳐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3세대 아이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또 이 오래된 어르신들, 그 지역의 어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찾아뵈서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1, 3세대가 동시에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작지만 생명력 있는 문화 프로젝트가 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된다면 아마도 수영구는 다른 중동구가 따라올 수 없는 혹은 해운대가 따라낼 수 없는 금정구가 따라낼 수 없는 원도심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많이 발휘할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금도 숨 돌릴 틈조차 없던 현대인들에게 이곳은 잠시 쉬어가라고 다정히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의 작은 역사가 시작되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공간인 것입니다. 수영구 하면 떠오르는 수영 팔도시장. 조선 팔도에서 토사물이 다 모였다고 해서 팔도시장이라 부른다는 설도 있지만 김팔도라는 사람이 상가를 지으면서 파생된 이름이라는 설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땐 수영성 남문 터 앞쪽에서 상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청사포, 기장 등지에서도 어부와 농민들이 물품을 가져와 당시에도 아주 번화가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됐지만 수영 팔도시장이라는 이름은 비교적 최근에 붙었는데요. 시장의 유래는 조선시대 때부터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장입니다. 수영성 남문 쪽에서부터 이 기장 쪽이나 이런 데서 어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시전이 열려 있었다는 어전이 그래갖고 굉장히 그 과거에부터 시작됐던 장이고, 최근에 와서는 아마 한 50여 년 정도 골목형으로 이렇게 시장이 시작됐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좀 많은 시설 현대화 등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근대 시장으로서는 한 50여 년 역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젊은 시절 먹고 살기 위해 시장을 찾았다가 지금은 자식 다 키우고 머리 희끗한 나이가 됐습니다. 고달팠던 기억이 왜 없었겠냐마는 이 살아있는 현장에서 이들은 인생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옛날 선조들이 발 디디고 있던 땅에 지금은 우리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월 따라 변한 것도 많지만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일상을 영위하는 사람들, 그들에겐 오늘이 바로 역사가 됩니다.